한강을 건너지 않고 멈칫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멈칫했을까? 한강을 바로 건넜으면은 패주하는 우리 국군 그리고 지금 이 대구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정부 인사 다 순식간에 어떤 생포를 해서 뭔가 굉장히 유의미한 전과를 거뒀을 텐데 왜 멈칫했을까? 라는 게 의문인데 그게 바로 춘천 대첩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춘천 대첩을 주도했던 우리 국군 육사단, 육사단 사단장이 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미리 캐치를 하고 다른 군부대가 대부분 주말을 맞아서 외출, 외박, 휴가를 가는 상황에서 육사단만은 그걸 뭔가 좀 홀딩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비태세가 다른 부대보다는 다 좀 더 많이 되어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전면 낭침을 했고 사단장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을 바로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춘천, 지금이야 춘천 그러면은 휴전선에서 굉장히 남쪽에 있어서 뭐 전방인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당시에는 38선 바로 앞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강원도 한 인제쯤 되는 그런 굉장히 전방 지역이었는데 순식간에 춘천으로 들어온 것을 육사단이 막아내면서 여기 이 춘천에서 3일 버텨주면서 북한이 애초에 기도했던 춘천을 순식간에 돌파해서 서쪽으로 해서 수원 쪽으로 들어와서 이 서울을 에워싸는 포위 기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포위 기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다. 그럼으로써 우리 서울에 있던 정부 주요 인사들 그리고 군 핵심 전력들 지휘부들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그 시간 동안 유엔군 또 유엔에서 총회가 열려서 유엔군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이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3일의 효과가 굉장히 지대하다라고 봅니다. 네, 요즘 우리가 민관군 합동전투, 합동작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때는 국가가 성립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민관군 합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사실 조금 지금과는 많이 적을 때였어요. 그리고 전쟁 초기였기 때문에 정부에서 민관군이 같이 합동해서 합심으로 적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이런 정부의 의지가 전달되는 절대적 시간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없는 전력으로 군이 용전분투하고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적의 탱크에 돌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시민들도 그러면 우리 고장을 우리 스스로 지키자라고 해서 시민들이 가세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포함해서 민관군이 같이 협심해서 최초로 전투를 벌인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서는 양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군 전력으로만 보면 우리는 육사단 그리고 저쪽은 군단급 그래서 거의 뭐 3배 이상의 차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춘천 시민들이 같이 가세해 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우리가 벌 수 있었다.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한산대첩에서 이 왜군의 전선을 뭐 수백 척 부수고 이런 전과가 있었는데 사실 이 춘천 대첩은 그 정도로 북한군에게 어떤 그 병력적인 장비적인 데미지를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행주 대첩, 한산 대첩 이상의 어쩌면 그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구했다. 북한군을 3만 명, 5만 명 섬멸하고 뭐 그런 전투는 아니지만 그 3일의 시간을 벌어줌으로써 우리가 역사 속에 기억하고 있는 다른 대첩들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춘천 대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춘천 대첩을 통해서 3일의 시간을 벌어서 우리 정부가 소멸되지 않는 시간을 벌어줬어요. 그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고 현재 이 번영된 정말 세계에서 손꼽히는 이런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전투가 바로 춘천 대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휴전선이 있고 아직 전쟁 중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두 군데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서 3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이 1년을 지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했던 러시아의 공격 의도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하는 위협보다 크지는 않았어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을 향해서 핵으로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향해서 핵으로 소멸시켜버리겠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전쟁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전쟁을 안 한다라고 해왔던 러시아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만 틀면 북한이 우리에게 험한 또 소멸시켜버리겠다, 공격해야겠다. 또 지금도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하는 이런 공격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결코 전쟁은 끝난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 국민들 모두가 생각해야 되고 어쩌면 가자지구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큰 참화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화가 왔을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춘천 시민들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 육사단장처럼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